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의 딸 김주혜를 두고 지금까지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처음으로 후계 내정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김주혜에 대해서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단어를 좀 사용한 게 특이하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런 근거로서는 공군절 행사에 참석 등 이런 군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었던 부분과 혈통 개성의 상징인 금수산 궁전 참배를 통해서 존재감이 더욱더 국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장 시찰을 할 때 일부 시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내는 상황 등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후계자 수업이라는 단어에서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이 가미된 점이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 장면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짚었던 장면들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보기에도 이게 아무래도 후계 내정 단계로 들어간 장면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한 원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2022년 11월 달에 나왔을 때는 약간 친근한 아버지,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딸,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약간 신선한 이미지는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뭐 장군들하고 같이 둘러싸여 있고 중심에 있고 앵글 중심에 들어오고 뭐 러시아 대사관 같이 아버지랑 가고 중국 방문할 때 같이 가는 거 보면서 후계자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다가 네. 이제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는데 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그 앞에서 예를 표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중심에 세우는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쵸. 텔레비전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저거는 후계자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자 내정으로 후계자 내정 확정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 했던 보고 내용 중에는 이게 눈에 띄는데요. 지금 김주혜가 만 13세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들어갈 나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시책에 의견을 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현종 위원님, 대체 어떤 시책에 어떤 의견을 내는 걸까요? 글쎄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지금 시책에 저 나이에 네.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좀 계획된,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네. 실적으로 어떤 이런 걸 냈다라는 걸 통해서 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주혜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후계자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과거 목소리 듣고 오시죠.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제가 처음에 이만감에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아니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 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굳이 화면에서 지우지 않는 것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들이 꿍꿍이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좀 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갑자기 없어질 것으로 대비한 뭔가 대비책이 하나로 김주혜를 활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6월에 고영한 원장님이 하셨던 얘기를 길게 듣고 와봤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어떤 이제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게 2022년 11월이었는데 미래 세대의 상징이라면서 처음 등장을 했었고요. 뭐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라고 봤다가 오늘에는 후계 내정 단계다 이런 발표까지 하게 된 건데 고영한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몇 % 정도 후계자로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변수가 아직 10%, 20%는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후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계자로 내정된 것이 거의 분명하다. 뭐 물론 변수들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10% 20%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왜 아들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김주혜 말고 나이가 많은 오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지금 13살이 아닙니까? 올해 만 13살인데 네. 13살 난 저 어린 여성을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건강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반감. 그러니까 남존여비, 남성 우위 그런 사회니까 여성 지도자를 우리가 최고사령관으로 모셔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북한 예.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어떤 후계자가 진짜 있어서 뭐 어떤 그림에 김여정이 김정은한테 베트남 갈 때 보여줬던 것처럼 네. 김주혜가 재터리를 들고 후계자한테 시중을 두는 모습을 보면 게임 오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4대 세습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갈 건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김주혜밖에 대안이 없다. 내세울 그렇지만 사람이 아직도 10년이라는 세월, 10년,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그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9차 당대회가 곧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후계를 좀 공식화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선포가 됐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나선다는 말이 있는데 예. 지금 13살입니다. 13살이고 조선노동당 당원도 아니에요. 당원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당에서 공식 당대회에서 인정을 한다면 북한 사람들조차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건 너무 무리가 될 건데 뭐 사실 북한에서 지도자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맞추기는 어렵지만 네.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주는 파문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아주 꼬맹이 시절에 김주혜부터 보다 보니까 지금 만 13세밖에 되지 않았다. 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는 김주혜의 실제 나이를 잘 모르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약간 신비주의로 후계자로만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뭐 북한 내부에서도 아직 김주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적인 나이도 모르고 형제 자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이 신비로움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텔레비전 화면에 저렇게 자꾸 등장을 시키면서 앵글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는 걸 보면 네. 아, 저 틀림없이 무슨 계산이 있고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딸이다 보니까 지금 4대 세습을 하는데 그동안 다 남성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처음으로 여성 후계자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북한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저렇게 조기에 노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경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주혜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등장시키는 게 이제 적응해 나가는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밟기 위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도 아마 그걸 느끼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걸 갑작스럽게 본인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등장시키면 반발이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김주혜가 나타난 걸 보면 차례차례씩 굉장히 스텝을 밟아갑니다. 처음에는 뒤에 있다가 그다음에 점점점 비슷한 위치에 와요. 동등한 위치에. 네. 그다음에는 이제 중앙에 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는 거의 뭐 성인의 옷 같은 걸 입고서 하고 특히 군인들 할 때는 더 앞장서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군인들이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계속 어떤 중심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전략이 결국은 북한 사회에 있는 아까 우리 고영원 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반발을 조금씩 희석시켜 나가는 걸로 그걸로 해서 좀 장기화해서 나중에 되면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김정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84년생, 85년생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왜 벌써부터 10대 초반의 어린 딸을 후계자로 이렇게 내세워야 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고영환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후계자로 된 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병으로 쓰러진 다음에 후계자로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급작스럽게 후계자가 되면서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경험이 있고 또 2020년도에 뭐 이제 건강설 같은 거 계속 떠돌았고 예. 21년도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에 당 제1비서직을 신설을 하고 당 제1비서는 김정은을 대리한다. 근데 당 제1비서가 아직 없어요. 네. 그걸 보면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가 했던 경험상 봐서 뭔가 차례차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파국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뭔가 내세워야 되고 4대 세습으로 간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지도자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반감도. 거부감을 상쇄시키면서 희석시키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지나느라면 진짜 뭐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씨 왕조는 건재하다 이걸 발표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